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신발이 더러워서 안 돼요. 오늘은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제가 평생을 바쳐 사준 그 아파트 문 앞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아니 제 인생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 이름은 박창수입니다. 올해 70입니다. 아내 영자는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고 그때부터 아들 명호 하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새벽 6시에 문을 열어 밤 11시에 닫았어요. 명절에도 쉬지 못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둘이서 함께 일했는데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뒤에도 저는 아들을 위해 5년을 더 혼자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진열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외동아들 명호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줬어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0평 아파트였습니다. 6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런 큰 선물을 어떻게 주세요?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효자였거든요. 아내 없이 혼자 지내는 저를 걱정해서 자주 안부도 물어보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키도 크고 패션 감각도 좋았죠. 처음 인사 왔을 때도 정중했고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명호 오빠한테 아버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정중한 인사였어요. 결혼 후 며느리는 제가 사준 아파트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온통 하얀색으로 꾸미더라고요. 하얀 소파, 하얀 식탁, 하얀 커튼, 하얀 화분까지. 정말 잡지에서나 볼 법한 예쁜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보라고 올린 줄 알았는데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 집 진짜 예쁘다. 인테리어 어떻게 하셨어요? 가구는 어디서 샀어요? 댓글들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고 팔로워 수도 늘어났어요. 1000명, 2000명, 5000명씩 늘어나더니 결국 5만 명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각종 가구 회사들에서 협찬도 들어오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대요. 며느리는 하루 종일 집에서 사진 찍고 영상 만들고 그런 일만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재능이 있나 보다 싶어서 기뻐했어요. 수진아, 이제 우리 집이 유명해졌네. 제가 기뻐하며 말했더니 며느리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아, 네, 그런데 아버님.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오시면 집이 어수선해서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완벽주의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을 보러 갔는데 현관문에서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급하게 나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은 좀 곤란해요.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요. 촬영. 뭔 촬영? 인테리어 전문 블로거가 와서 우리 집을 취재하거든요. 아버님 신발이 좀 낡으셔서 사진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뜨끔했어요. 제 신발이 낡았다고요? 물론 비싼 신발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닦고 다니는 평범한 신발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되잖니? 아니에요. 발 냄새도 나고 양말도 좀 그러시고 그냥 다음에 오세요. 그날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도 못했거든요. 제가 사준 집에서 제 신발이 더럽다며 들어오지 말라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저를 피했어요. 아버님, 오늘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요. 아버님, 협찬 업체 사람들이 와요. 아버님, 집 청소를 해야 해서요. 매번 핑계를 대면서 저를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손주들까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신발 더럽다고 안 들어오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양말에서 냄새나요. 8살, 6살짜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들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대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명호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버지, 제발 좀 참아주세요. 수진이가 지금 인플루언서로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사준 집에서 제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가을날이었어요. 손주 태준이 생일이라서 장난감을 사가지고 갔는데 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나와서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거든요. 신발이 젖어서 더러워지면 곤란하고요. 수진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좀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 될까? 태준이 생일 선물도 가져왔는데. 아니에요. 방송 끝나려면 아직 2시간 더 걸려요. 그냥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번 돈으로 사준 집 앞에서 말이에요. 옷도 다 젖고 손에 든 선물 포장지도 축축해졌어요. 정말 서럽고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그때 옆집에 사는 대학생이 저를 보더니 안타까워했어요. 할아버지, 비 많이 맞으셨네요. 우리 집에서 잠깐 피해 가세요. 고맙다. 학생 괜찮다. 아니에요. 감기 걸리세요. 들어가세요. 그 학생이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수건도 주고 따뜻한 차도 끓여줬어요. 할아버지, 혹시 옆집 분이세요? 응, 내 아들이 살고 있어. 아, 그 인스타그램. 유명한 집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밖에 서 계셨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집을 사주신 거예요? 진짜요? 그럼 내가 20년 동안 슈퍼에서 번 돈으로 사줬지. 대박이네요. 근데 며느리분이 인터넷에서는 자기가 직접 꾸민 집이라고만 하시던데요. 그 말을 듣고 더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는 인터넷에서 마치 자기 돈으로 집을 구하고 자기가 다 꾸민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대학생이 그날 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동네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제가 비를 맞으며 문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며느리가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이 다 담겨 있었어요. 제목이 유명 인플루언서에 숨겨진 민낯, 시아버지를 빗속에 내쫓다였어요. 그리고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와, 진짜 충격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집 시아버지가 사주신 거라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였네. 인스타그램에서는 완전 천사인 척 하더니 협찬받은 회사들한테 이 영상 보여줘야겠다. 팔로우 취소합니다. 정말 실망. 그 영상이 조회수 15만을 넘겼어요. 다른 커뮤니티로도 퍼져나갔고 결국 며느리한테까지 알려졌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각종 협찬들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졌거든요. 가구 회사, 생활용품 회사, 화장품 회사에서 모두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팔로워들도 3만 명이나 빠졌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울면서 빌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영상 좀 내려달라고 하세요. 제발요. 수진아, 내가 뭘 잘못해서 비 맞고 서 있어야 했는지 생각해봐라.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인터넷 세상에서는 한 번 나쁜 이미지가 퍼지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아들도 회사에서 말이 많아졌어요. 박 대리! 부모님 부양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인터넷에 나온 영상 봤는데 좀 심각하던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안 한다더니 진짜네요. 결국 아들은 승진에서도 밀려나고 회사에서 눈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구인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변호사야. 나 그 아파트 팔고 싶어. 갑자기 왜? 아들한테 사준 집 아니야? 응. 그런데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팔 수 있지. 물론이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아파트 매각 절차를 시작했어요. 부동산에도 내놓고 매물 공고도 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다. 명호야, 이제 너희들 혼자 살아봐라.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집을 팔지 말아주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수진아, 너는 내 신발이 더럽다고 했잖니? 그런 더러운 할아버지가 사준 집에서 사는 게 창피하지 않니?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제 와서 잘한다고? 내가 비 맞고 서 있을 때는 언제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아파트는 팔렸어요. 며느리의 그 아름다운 하얀 인테리어도 5만 명의 팔로워들이 부러워했던 그 집도 이제 남의 집이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급하게 전세집을 구해야 했어요. 물론 예전보다 훨씬 작고 오래된 집이었죠.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은 완전히 망했고 팔로워는 3,00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깔끔한 노인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노인대학에도 등록했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수채화도 그리고 탁구도 치고 정말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한편 아들은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계속 눈총을 받다가 결국 좌천됐어요. 월급도 깎였고요. 며느리는 인터넷 일이 다 망해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이제 작은 국수집을 하려고 해요. 국수집? 네, 수진이랑 같이 조그만 가게를 차려서 직접 장사를 해보려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하며 저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들은 정말 작은 국수집을 차렸어요. 며느리도 인테리어 따위는 포기하고 직접 서빙을 하고 설거지도 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더라고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고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삶을 사세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